안녕하세요. 저는 20년 상반기 여수광양 항만공사에 입사하게 된 황준영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입사하게 돼서 우선 첫 번째로 제가 취준했던 기간이 길었어서 되게 불안하고 많이 그랬었는데 이렇게 좋은 공사에 좋은 사업을 할 수 있는 곳에 오게 돼서 굉장히 기쁜 상태입니다. 네. 그리고 여수광양 항만공사에 지원하게 된 첫 번째 저의 계기는 우선 이 해양 산업과 관련돼서 그 발전 가능성이 가장 높은 곳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이미 갖춰져 있는 가장 유명하게 갖춰져 있는 부산과 다르게 여수광양 항만공사는 앞으로도 나아갈 길이 더 많을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항만시설부 이창입니다. 저는 항만공사에 입사한 이유는 여러 가지 있겠지만 저는 좀 이제 그 안정적인 공기업에서 좀 더 순환 근무 없는 이런 곳에서 좀 제 능력을 좀 발휘하고 싶어서 여기 지원했습니다. 들어오게 돼가지고 너무 기분이 좋고요. 이전에 다른 회사 다녔지만 여기서 좀 더 제 꿈을 펼치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이번에 경력직으로 들어온 김남윤입니다. 이곳은 과장으로 들어왔고요. 그리고 이곳에 지원하게 된 계기는 전에는 이제 지방 공기업에서 이제 항만과 관련된 그 업무를 봤는데 이제 국가 공공기관에 좀 더 큰 그 사업을 해보고 싶은 마음이 있어서 그래서 지원을 하게 됐습니다. 안녕하십니까. 2020년 상반기 지금 여수광양 항만공사에 입사하게 된 이정혁입니다. 저는 현재 지금 안전보안실에서 근무를 하고 있고요. 제가 지금 이 회사에 지원하게 된 계기는 저는 전에 시공사에서 약 7년간의 경력이 있었습니다. 그 경력을 제가 업무를 하면서 생활을 하다 보니 항만공사에 대한 장점을 제가 어떻게 보면은 다른 신입들보다는 좀 더 많이 알고 있었고 꼭 여기에 입사를 하고 싶었다는 소망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전 회사를 퇴직을 하면서도 되게 고민은 많았었지만 어렵게 퇴직을 하고 여기 여수광양 항만공사에 입사하게 돼서 너무 기분이 좋습니다. 네, 우선 제가 생각하는 항만공사에 대한 장점은 지역 이동이 없는 겁니다. 여수광양 항만공사가 여기 지역에 있다고 해서 물론 서울이나 아니면 이 지역이 좀 낯선 분들에게는 어떻게 보면 단점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전남 지역에서 거주를 하는 학생이나 지원자라면 여기만큼 더 장점이 좋은 데는 없는 것 같습니다. 제 생각에는. 그리고 두 번째 장점은 제가 시공사를 다녀보니 장점이라고 느낀 게 공사라고 해서 약간 연봉? 급여면이 약간 좀 적다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이 항만공사 자체적으로 제가 생각했을 때는 시공사에 못지않은 연봉을 받는 것 같습니다. 그게 장점인 것 같습니다. 필기시험 준비하면서 가장 많이 신경 썼던 부분은 내가 알고 있는 부분이 있느냐, 내가 모르는 부분이 있느냐였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경영학과를 졸업을 했기 때문에 그 NCS 과목 자체는 제가 사기업이든 공기업이든 통합적으로 볼 수 있는 과목이라 미리 준비를 좀 많이 해놨었고 그 뒤에 오는 직무적성 같은 경우는 그 굉장히 공사에 맞게 특화된 과목을 시험을 치는 걸로 알고 있어서 그 중에서도 경영학 그리고 한국사 정도까지 제가 미리 공부를 해놨던 부분이라 그 부분을 빼고 항만법 그리고 항만공사법에 굉장히 시간을 많이 투자해서 준비를 했었습니다. 아마 그 부분이 되게 주요하게 작용했던 것 같습니다. 네, 저는 기계직으로 입사하기 위해서 이제 항만공사를 저는 이제 입사 희망이기 때문에 관련 어떤 준비를 해야 하는지 알아봤습니다. 기본적으로 전공 지식 같은 건 필요했지만 그 외에 항만법이라던가 항만공사법 이거는 저희 기계 쪽에서는 거의 공부하지 않은 내용이라서 저는 그쪽에 위주를 좀 많이 둬가지고 준비를 했습니다. 기본적으로 NCS나 전공 같은 경우는 기본이 돼 있으면서 항만공사와 항만공사법, 한국사를 좀 더 신경 써서 준비할 수 있으면 면접까지 충분히 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만의 필기 준비법은 저는 이제 토목이 전공입니다. 그런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토목 기사를 획득하신 분들이라면은 토목 전공에 대해서 어느 정도 변별력은 그렇게 크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되면은 자신만의
내가 다른 지원자들보다 좀 더 뛰어난 점수를 받기 위해서라면 한국사나 아니면 항만법을 포기하지 않고 꾸준히 공부를 하시는 게 저의 그게 어떻게 보면 전략인 것 같습니다. 이 공부를 하다 보면은 이제 시간이 되게 부족합니다. 물론 여수광양 항만공사만 준비하는 것이 아니고 다른 공기업을 준비하시는 분들도 되게 이게 같이 준비를 하기 때문에 항만법이라는 그 한 분야에 시간을 투자하기가 정말 어려울 텐데 항만공사를 들어오려는 의지가 있다면 그만큼 자신이 항만법에 대해서 시간 투자를 많이 해야 된다는 그런 점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그 면접 분위기는 그렇게 강압적이거나 좀 이렇게 딱딱한 분위기는 아니었고, 다만 이제 코로나 때문에 다들 마스크를 위원분들도 쓰고 있어서 좀 표정이나 어떤 흐름을 읽기에는 좀 어려운 부분은 있었습니다. 그래서 면접 때 좀 기억에 남는 질문이나 에피소드라고 하면 그 면접관님께서 직장 생활 하면서 동료하고 마찰이 있을 경우 어떻게 했느냐 라는 질문을 했는데, 근데 원래 사실 좀 많이 받는 질문이기도 했지만 저는 좀 경력직으로 들어오다 보니 좀 제가 어렸을 때야 뭐 그런 과정들을 거쳐서 있겠지만 아무리 생각해도 지금 경력직으로서 그 마찰을 빚는 게 생각이 안 나더라고요. 그래서 좀 얼버무리다가 결국은 겨우 하나 생각해내서 얘기했는데 뭐 그런 부분이 좀 기억이 나고요. 또 필살기라고 하면은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일단 경력직이다 보니까 좀 경험을 일부러 많이 얘기했습니다. 어떤 걸 많이 해봤다는 그런 얘기보다는 내가 실제로 겪은 그 사례를 상황하나 설명해주고 그런 문제가 있을 때 나는 어떻게 해결을 했었다. 좀 구체적으로 좀 말씀을 드렸던 것 같습니다. 저는 이제 토목을 전공을 했지만 토목 안전에 대해서 지원을 이번에 하였습니다. 제가 면접 때 가장 기억에 남는 질문은 안전 관련해서 질문이 좀 많았었는데 그 중에 한 가지가 최근에 뉴스나 아니면 미디어 이런 기사를 통해서 안전 관련 사건 사례가 있었는지 그런 질문이 있었습니다. 사실 공부만 하는 학생이다 보면은 신문 기사나 아니면 그런 미디어를 접해보는 경우가 별로 없는데요. 저는 좀 많이 당황했습니다. 이 질문을 받고 제가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을 좀 달라고 한 다음에 한 1분 정도 생각을 한 다음에 제가 예전에 봤었던 제가 이제 시공사에서 경험을 하다 보고 또 평소에도 조금이나 안전에 대한 그 관심이 있었던 부분에 대해서 그 뉴스 사례를 이야기해서 잘 답변을 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예, 저는 면접을 하면서 면접 분위기가 굉장히 잘 풀어서 할 수 있게 많이 도와주셨던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질문들 중에서 기억에 남는 거는 이제 어떠한 갈등 상황을 어떻게 해결했냐, 상사의 부득이한 지시사항을 어떻게 잘 해결했냐 이런 이야기가 있었고, 특히 좀 기억에 남던 것은 우리 회사 면접 시스템이 블라인드 시스템인데 어떤 면접 지원자께서 자기 소개를 하면서 이름을 말했던 기억이 납니다. 우선 가장 먼저 기억에 남는 질문은 보통 저희가 입사를 준비하게 되고 면접을 준비하다 보면 1분 자기소개서라는 걸 다들 준비를 하실 겁니다. 1분 동안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본인이 준비해서 오실 텐데 첫 질문에 그 말씀을 하셨습니다. 준비한 거 다 아는데 그 준비하지 않은 걸로 대답을 해달라고 하셔서 굉장히 당황했습니다. 나는 이미 그 질문이 나올 줄 알고 딱 준비를 해서 왔는데 그거 말고 다른 이야기를 해라? 그때부터 머릿속에서 다시 한 번의 자기소개를 막 짜는 겁니다. 나는 A, B, C, D를 얘기하려고 했는데 B, A, C로 얘기하면 준비한 티가 안 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많이 해서 그게 가장 기억에 남는 질문이었고, 저희가 면접을 진행을 하면서 토론 면접이 있고 집단 면접이 있고 개별 면접이 있는데 토론 면접장에 들어가서 이제 5명씩 저희가 5명이서 토론을 진행을 했는데 두 분이서 좀 약간 격렬하게 논쟁에 붙으셔서 시간을 계속 가져가시는 거예요. 둘이서 아니요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아니요 저는 그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하는데 결국에는 면접관님이 중재를 해주셨는데 이 토론도 그렇고 토의도 그렇고
함께 뭔가 결과를 만들어내고 협응력이 필요한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서로의 주장만을 하지 않고 좀 이렇게 서로 같이 지원하신 분들을 배려해서 그 같은 조가 높은 점수를 딸 수 있게 하는 게 노하우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경영본부 소속의 혁신성장부에 배치를 받아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 부서는 타 부서에 비해서 되게 부서원 수가 적은 편이어서요. 우선은 되게 가족 같고, 그 말씀하시기로는 여태까지 다른 부서들은 다 90년생 이후의 분들이 계속 91, 92 이렇게 계셨는데 저희 부는 제가 처음이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지 막내니까 좀 잘 챙겨주시고 하셔서 되게 분위기는 좋습니다. 현재 제가 하고 있는 일은 저희 부서는 주로 경영평가와 혁신성장 관련된 업무를 많이 진행을 하고 있는데 우선 첫 번째로 하고 있는 일은 앞으로 다가올 경영평가를 대비해서 경영평가가 어떻게 진행되는지에 대해서 공부를 많이 하고 있고요. 두 번째로는 혁신성장 업무를 보조하면서 저희 본사 사옥이나 아니면 여수 광양항에 많이 도입되고 있는 혁신 사례들 같은 거 케이스 스터디를 하고 다양한 보조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기억에 남는 일 중에 하나가 저희 지금 월드마린 센터 내에 저희가 지금 인터뷰를 하고 있는 이 6층이 혁신 사례가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서 같이 조사를 좀 하고 여기서 또 저희가 비대면, 요즘 코로나 때문에 비대면 영상회의 시스템 가지고 교육에 참가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참가를 해서 갔는데 교육 자료를 제가 딱 한 부씩만 뽑아가서 다 못 나눠드리고 급하게 복사를 다시 해서 나눠드렸던 적이 있습니다. 네, 저는 항만시설부 이창입니다. 저희 부서는 우리 항만공사가 관리하고 있는 시설물에 관해서 유지관리 및 보수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제 우리 항만시설부 와서 이제 처음 느꼈을 때가 약간 좀 분위기가 차분하지만 굉장히 사람들 간에 교류도 좋고 잘 챙겨주는 부서라고 느꼈습니다. 제가 지금 수행하고 있는 업무는 지금 항만시설 관련해서 제가 이제 기계인데 어떤 시설물이 어디 있는지 위치가 어떤 건지 잘 모르기 때문에 뭐 현장도 나가고 이제 실제로 어떤 것이 있는지 한번 알아보고 재원도 확인하고 그러한 업무를 선배님께 이야기 듣고 좀 많이 알아가고 있는 과정이 있습니다. 네, 지금 뭐 일주일에 한 2번 정도는 계속 나가는 것 같고요. 가면서 갈 때마다 이제 저는 여수 광양 사람이 아니다 보니까 그 위치 막 그런 걸 파악하는 게 좀 지금 익히는 단계라서 최대한 빨리 익혀서 좀 업무에 많이 도움이 됐으면 합니다. 네, 저는 건설계획부에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건설계획부는 이제 항만과 관련된 인프라의 먹거리를 만들어내는 이제 계획 파트가 있고, 저는 이제 항만 재개발 사업을 추진하는 팀에 속해 있습니다. 그래서 하는 구체적인 업무는 이제 재개발 사업에 대한 뭐 인허가 절차를 추진 과정 속에서 이제 검토하고 진행하는 것들, 그리고 이제 용역 관리, 그리고 나중에 이제 공사 발주되는 이제 공사 관리 뭐 그런 업무를 할 것 같습니다. 이게 아까 면접 관련돼서도 같이 필살기 부분하고도 관련될 수 있는데, 제가 주요 전공으로 이제 2개의 그 경력이 있습니다. 저는 이제 토목직이고, 최초에는 이제 항만과 관련된 항만 인프라를 설계하는 회사의 이제 설계 경력이 꽤 많았고, 두 번째로는 이제 그런 와중에서도 이제 그 항만 및 해안 기술사를 이제 좀 비교적 어린 나이에 좀 취득을 했었습니다. 설계사 회사에서. 그리고 이제 최근의 경력이 이제 항만을 개발하는 업무를 하는 이제 그 지방공기업에서 이제 근무를 해와서, 그러니까 그 지금 재개발 팀에서 하는 업무랑 거의 동일선상의 업무들이고, 또 기술적으로는 또 설계회사에서 이제 쌓은 경험과 노하우들, 이런 것들이 좀 잘 맞아가지고 이제 업무하는 관련돼서는 굉장히 많은 그 과거의 제 경험이 엄청 도움이 많이 되고 있고, 아마도 저도 이제 뭐 어느 정도 회사에 부응을 해야 되겠지만 많은 다양한 경험, 그리고 이제 기술적으로는 좀 수첩된 이러한 것들을 좀 보유하고, 그런 것들을 이제 면접장에서도 보여주는 것이 아마 여기 입사했어서도 좀 유효했던 것 같습니다. 네, 저는 지금 현재 월드마린센터 1층에 있는 안전보안실에 근무하고 있습니다. 저는 항상 이야기를 할 때 이번 직장이 2번째 직장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첫 번째 직장과 비교를 할 수밖에 없는데요.
분위기는 정말 좋습니다. 우선 저는 토목 전공으로 해서 그런지 대학 생활 때도 토목과였고, 그리고 시공사를 근무를 하면서 약간 군대식 문화에 계속 생활을 했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 여수광양 항만공사는 군대식 문화랑은 좀 먼 것 같습니다. 쉽게 직원들과 이렇게 소통도 할 수 있고, 뭐 위계질서 모르겠습니다. 위계질서 있을 수 있겠지만 토목과 학생들이 느끼는 그런 군대식 문화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놀라웠던 점은 회식 문화입니다. 예를 들어 시공사에서는 새벽까지 이렇게 술을 마시고 뭐 2차, 3차, 4차 가서 이렇게 생활을 했지만, 여기서는 정말 1차에 끝나는 여기서는 정말 1차에 그렇게 끝나고 집에 이렇게 다들 이렇게 아무 뭐 눈치 안 보고 갈 수 있는 그런 곳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원래 서울에서 직장 생활을 오래 하다가, 그러니까 한 3년 전쯤에는 이제 경기도 외곽에 평택에서 이제 처음으로 이제 서울을 이제 떠나서 가족들하고 생활을 했었습니다.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되게 한적하고 한 게 좋더라고요. 평택에서도 뭐 주차 걱정도 없고 차 막힐 일도 없고 뭐 회사하고도 가깝고 하는 부분들이 너무 좋아서 굉장히 잘 지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여기 오고 싶어서 또 어떻게 잘 돼서 왔는데, 여기도 마찬가지로 좀 한적하고, 그리고 뭐 차 걱정 없고 주차 걱정 없고 하는 부분들이 있어서 만족하고 있고요. 그래서 간혹은 이제 서울에서 저도 오래 직장 생활을 하다가 느끼는데, 저도 이제 뭐 일이 있으면 서울 올라갔었죠, 예전에. 그러면 예전에는 그렇게 빌딩 숲이란 얘기가 실감이 안 나는데, 근데 요즘은 이제 가게 되면 좀 실감도 나고, 애들도 이제 뭐 서울 가끔 하는데, 근데 이 지방만의 매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예를 들자면 여수나 광양이나 뭐 거의 뭐 저렴한 비용으로 보고 즐길 수 있는 그 관광지들이 굉장히 많고요. 그렇게 해서 자녀들하고 지낸다고 하면 뭐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뭐 교육 부분은 좀 나중에 생각하기로 했고 그래서 만족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다만 이제 저는 이제 좀 현재는 주말 부부를 하는데, 특히 또 코로나 때문에 집에도 잘 못 가고 하는 부분이 있어서 좀 저녁 생활이 좀 고민스럽게 합니다. 그리고 뭐 다른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아직도 고민 중입니다. 혼자만의 저녁 생활을 어떻게 지내야 되는지 좀 그게 고민입니다. 그리고 결국은 저도 나중에는 다 올해 연말 정도는 애들 학교 다 졸업하면 뭐 다 같이 광양이나 뭐 여수에서 같이 살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순천은 생각이 없으시죠? 순천도 포함해서 고민 중입니다. 예. 네, 저는 집은 부산인데요. 제가 살고 있는 집은 남원이고요. 그래서 지금 그냥 광양은 저희 처가 쪽이 광양이라 일단 왔습니다. 저는 이제 일단 뭐 집은 부산이지만 부산 항만공사는 생각을 한 번도 안 해봤어요. 진짜로. 저는 이제 뭐 부산 쪽에 친구도 없고 이래서 이제 거의 이제 뭐 어떤 직장을 고를 때에 좀 고민했었는데, 저는 광양을 잠깐 이제 저희 처가다 보니까 몇 번 왔다 갔다 하면서 지나가다 보니까 굉장히 괜찮더라고요. 부산에서의 막 많은 교통량 그런 스트레스보다는 좀 더 한적하고 하지만 적당한 인프라랑 살기 괜찮은 게 저는 굉장히 마음에 들었습니다. 그래갖고 이제 지금은 남원에서 왔다 갔다도 하고 이제 차고에서도 한 번씩 자고 하는데, 빨리 집을 구하는 게 제일 최우선이고요. 집을 구해서 빨리 좀 안착해서 살고 싶습니다. 저는 제가 느낀 우리 회사의 장점은 일단 기술직으로서 전문성을 좀 기를 수 있다는 걸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제 지금 이제 앞으로 발전할 우리 여수광양 항만공사에서 우리가 앞으로 나아가야 할 일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그러한 과정에서 이제 신입사원으로서 조금씩 배워가면서 그러한 기술을 쌓아가면은 항만공사가 같이 발전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먼저 우리 항만공사를 지원하려고 하는 직원분, 항만공사를 지원하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좀 더 확실한 목표를 가져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어떤 이제 취업 준비생에서 나오면서
어떤 여러 가지 회사를 준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한 군데 회사를 정확하게 좀 확인하고 본인이 가고 싶은 곳을 좀 전략적으로 준비한다면은 우리 항공사도 충분히 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 또한 어떠한 그 많은 준비 과정이 있었지만 좀 더 항공사라는 저희 우리 항공사를 딱 목표로 어떤 필기 면접 준비도 하면서 좀 더 저희 합격에 가깝지 않나 생각했습니다. 어떠한 목표를 세우고 거기 때 좀 차근차근 나아갈 수 있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우선 제가 느끼는 여수광역 항만공사의 장점은 이 항만 그리고 물류 쪽에서의 제너럴리스트로 성장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됩니다. 저희 회사 자체는 순환 근무를 하기 때문에 내가 이 지금 맡은 직무에만 이 일을 계속 A to G까지 끝까지 그냥 평생을 하는 것이 아니고 이 업무를 어느 정도 숙달이 되면 다른 업무에도 도전해서 그 업무도 함께 제 역량을 키워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계속 시간이 흐르고 제가 꾸준하게 이 분야 저 분야를 점령하면서 이 업계에서의 제너럴리스트로 성장할 수 있는 게 저희 공사의 가장 큰 장점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취업 준비를 하시면서 저희 공사를 꿈꾸시는 분들에게 드리고 싶은 얘기는 저도 그 전에 다니던 회사를 퇴사를 하고 한 1년 3개월 정도를 놀았는데 그 과정이 되게 아마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실 것 같습니다. 이제 스스로에게 되게 자존감이 떨어질 수 있는데 제발 그렇게 받아들이지 마시고 나는 언제든 어떻게든 뭔가를 할 수 있는 사람이다 라는 생각을 하시는 게 제일 중요할 것 같습니다. 우선 토목과 학생들이 이 여수광역 항만공사에 지원하게 된다면 딱 한 가지에 대해서만 전문 분야로 성장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뭐 토목이라면은 다리, 터널, 뭐 교량, 그리고 뭐 항만, 여기 뭐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데 그 중에 딱 한 분야만 전문성 있게 평생 자기가 이제 키워나갈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제가 여수광역 항만공사를 꿈꾸는 이제 취업 준비생들에게 하고 싶은 말은 저도 이 회사를 들어오기 위해서 정말 많은 시간을 투자한 것 같습니다. 저는 시공사를 다니면서도 2015년부터 이 회사를 관심 가졌었고 그리고 2015년에 실제로 제가 15년부터 꾸준히 필기시험을 쳤었습니다. 근데 하지만 탈락되게 된 이유는 제가 공부를 하지 않고 그냥 회사 생활을 하면서 이 항만공사가 이런 유형으로 문제가 나오는구나 라고 이제 기존에 알기 위해서 그냥 쳤었던 시험들이었고 그리고 회사를 나오고 나서 제가 늦은 나이지만 입사하게 될 수 있었던 이유는 그 한 가지 이 항만공사를 딱 정해놓고 거기에 대해서 맞춰서 공부를 한다면 조금 더 빠른 시일 내에 성과를 이룰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제 나이가 36인데 우선 걱정이 되게 많았었습니다. 나이가 많은데도 이 신입으로 들어올 수 있을까라는 걱정이 있었는데 전혀 그런 나이에 대한 그런 부담은 느끼실 필요 없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공사의 가장 큰 장점은 일단 토목직으로서 말씀을 드리면, 그러니까 방금 인터뷰하신 분이 말씀드려서 항만 딱 한 가지라는 게 또 단점으로 드릴 수도 있지만 좀 경력자로서 좀 포괄적으로 말씀드리면 항만 안에는 뭐 교량도 있고요, 항만 뭐 방벽도 있고 방파제도 있고, 사실 그 종합 토목이라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항만 하나에 치우치는 게 아니고 항만 안에 다양한 그 토목 기술을 다 배우고 뭐 경험할 수 있다라는 이제 뭐 그 업무적인 장점이 있고요. 또 하나는 제가 보기에는 우리 회사가 좀 이제 많이 젊어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최근에 들어오신 분들도 굉장히 많고 해서 들어오시면 아마 또래분들도 많이 있으실 거고 그래서 좀 생활하시기에 많이 서로 돕고 하지 않을까 하는 부분이 있고, 좀 크게 보자면 이제 우리 공사에서 이제 앞으로 좀 개발할 수 있는 또는 이제 발전할 수 있는 조건들이 이제 다 갖춰져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투자라든가 이제 뭐 대외적인 어떤 활동들 이런 부분들이 이제 새롭게 이제 시작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뭐 적극적으로 업무하는데 재미를 많이 느끼실 수 있지 않을까. 그냥 정적인 분위기보다는 생각하시는
일반 공기업의 정적인 분위기보다는 좀 이렇게 좀 활동적이고 활발한 이제 분위기를 좀 느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우리 공사에 들어오고 싶어 하시는 분들에게 뭐 말씀드리자고 하면 일단 제가 생각하기엔 뭐 경력직을 다 떠나서 이렇게 포괄적으로 보면 여기 네 분 앉으신 분들도 사실은 다 경력이 많게 작게 다 있으신 분들이에요. 그럼 결국은 이제 자기가 어떤 경험을 뭐 회사에서도 할 수도 있고 요양에 가서도 할 수도 있고 공부하면서 할 수도 있는데 결국은 자기가 어떠한 경험을 하고 그 뭔가 느끼고 그래서 이제 멘탈이나 뭐 이런 부분이 또 바뀌게 되는 그런 순간들이 다 있을 겁니다. 그래서 너무 막연하게 독서실에만 앉아 계시지 마시고 뭐 1, 2개월, 3, 4개월이라도 뭐 중소기업이 됐든 뭐 원했던 회사가 됐든 일단 한번 경험을 해보는 것도 이제 또 새로운 걸 또 느낄 수 있고 또 면접장에서 또 말할 수 있는 거리도 많아질 거예요. 그 정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녕.